밤부터 양철 지붕 위로 겨울비가 오네요. 파리 언덕 위에 이 아파트에선 다닥다닥 붙은 집들 지붕 사이로 에펠탑이 멀리 내다보여요. 사선으로 된 벽 사이에 유리창 2개가 똑바로 나 있고 빗물이 흘러 흐릿해진 창문 너머로 에펠탑이 1시간 간격으로 불빛을 바꿉니다. 도착하자마자 무거운 트렁크를 들고 꼭대기층까지 계단을 오르느라 애를 먹었어요. 파리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들이 많거든요. 손으로 문을 여닫는 수동식 엘리베이터를 꼭 타보고 싶었는데 이 집엔 그마저도 없네요. 아까는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파리의 거리 이름들을 외워봤어요.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도를 머릿속에 잘 담아둬야죠. 근처에 가장 가까운 시장과 빵집도 체크해뒀습니다. 해가 뜨면 바삭한 크루아상을 사러 가려고요. 인사도 연습해놨어요. 원래 여기 사는 사람처럼. 봉주루, 도네무아디뱅. 파리에서 파리지앵처럼 살아보기. 당신도 한 번쯤 꿈꿔봤죠? 작가 해밍웨이도 이곳 파리에서 7년을 살았대요. 권투와 사냥을 좋아하던 미시건의 청년 해밍웨이는 23세 아내와 파리로 건너와 20대의 대부분을 작가 지망생으로 습작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빈민가에 시끌벅적한 댄스홀이 있던 카르디날 르무안 거리 74번지. 허름한 건물 3층에 작은 새방을 얻어 첫 아들을 낳고 가난했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는 죽기 전까지 그 시절을 가장 잊지 못할 시간으로 추억했습니다. 우리는 값싼 음식으로 잘 먹고 값싼 술로 잘 마셨으며 둘이서 따뜻하게 잘 잤고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만약 당신에게 충분한 행운이 따라주어서 젊은 시절 한때를 파리에서 보낼 수 있다면 파리는 마치 움직이는 축제처럼 남은 일생에 어딜 가든 당신 곁에 머무를 것이다. 바로 내게 그랬던 것처럼. 가진 건 주머니에 꼬깃해진 지폐 몇 장뿐이었지만 자주 가는 서점 한 기퉁이에 언젠가 자기가 쓴 책이 놓일 날을 꿈꾸며 뜨거운 커피 한 잔으로 행복해지고 와인 한 잔으로 인생을 축제로 만들던 그의 산책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움직이는 축제. 어니스트 해밍웨이. 겨울로 접어드는 차가운 비가 내리면서 도시엔 갑작스레 서글픔이 밀려들었다. 우산을 낮게 쓰고 빗속을 걷다 보니 높고 화사한 지붕은 보이지 않고 눈에 들어오는 건 그저 비에 젖은 회색빛 거리와 문이 닫혀있는 작은 상점들, 약초가게, 정거장, 신문 가판대, 그저 그런 조산원. 그리고 베를레인이 숨을 거둔 곳이자 내가 꼭대기층에 방 하나를 빌려 작업실로 쓰고 있는 호텔뿐이다. 가장 꼭대기층에 내 방까지 가려면 6층이던가 8층까지 올라가야 했고 그곳은 몹시도 추운 곳이었다. 그 추운 방이 따뜻해지도록 불을 지피려면 불쏘시개로 쓸 잔가지 한 묶음과 연필 반토막 크기의 소나무 새꾸러미 그리고 반쯤 마른 장작이 필요한데 돈이 꽤 많이 든다. 그래서 나는 쏟아지는 빛 속에서 거리 옆 끝으로 가서 지붕을 올려다보며
혹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연기가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럼 굴뚝이 무척 차가울 텐데 차가운 굴뚝으로 연기가 올라가지 못하면 방이 연기로 가득 차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괜히 땔감과 돈만 낭비할 수 있겠다 싶어 방으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빗속을 걸어갔다. 앙리 4세 고등학교. 생 에티엔 뒤몽 교회를 지나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팡테온 광장을 가로질러 걷다가 오른쪽으로 돌아 생 미셀 대로의 바람 부는 쪽으로 걷게 되었고, 클리니아 생제르맹 대로를 지나 생 미셀 광장에 있는 내가 잘 아는 괜찮은 카페까지 걸어갔다. 그 카페에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 따뜻하고 깨끗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카페다. 나는 비에 젖은 낡은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 역시 비바람을 맞은 해진 모자도 벗어서 긴 의자 위 선반에 올려두고 카페오레 한 잔을 주문했다. 우유가 든 따끈한 커피를 마시며 나는 주머니에서 공책과 연필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미시간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글이다. 카페에 간 날은 매우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거친 날씨였는데 내가 쓰는 글 속의 미시간 날씨도 비슷했다. 나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될 때까지 가을이 끝날 무렵 이런 험난한 날씨를 여러 번 겪었다. 그러면서 이런 날씨엔 어디서 글을 써야 다른 어떤 곳보다 글이 잘 써지는지 알고 있었다. 어떤 경험을 글로 적을 땐 그 글에 딱 맞는 적합한 장소가 따로 있다. 이걸 나는 옮겨 심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식물이 자랄 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사람한테도 이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마침 내 글 속의 남자아이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쓰다 보니 나도 목이 말라서 세인트 제임스 럼주를 주문했다. 추운 날의 럼주는 완벽하다. 계속해서 글쓰기에 집중하는 사이 마르티니크산 럼주가 온몸에 퍼지며 내 몸과 영혼을 따뜻하게 했고 나는 기분이 정말 좋아졌다. 그때 한 여자가 카페에 들어와 창가 자리에 혼자 앉는 걸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아주 생기 있고 예뻤다. 빗물에 씻긴 듯 맑은 피부에 새까만 머리가 뺨을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커트 단발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설레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내 이야기 속에 등장시키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었지만 입구가 잘 보이는 쪽으로 돌려 앉는 걸 보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 다시 글쓰기에 집중했다. 연필은 저절로 자기 혼자 글을 써내려고 했고 나는 그 속도를 따라잡느라 애를 먹었다. 세인트 제임스 럼주를 한 병 더 주문하고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혹은 연필깎이로 연필을 깎으며 나무 부스러기를 찻잔 밑에 밀어 넣을 때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그대여. 내가 당신을 발견한 순간 당신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든 당신을 다신 볼 수 없다 해도 이제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이고 파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공책과 연필의 것입니다. 나는 다시 글쓰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야기는 계속 나아갔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아야 했다. 더 이상 글은 스스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찾아주어야 한다.
고개 한번 들지 않고 지금이 몇 시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완전히 글에 몰입했다. 더 이상 럼주를 주문하지 않았다. 마침내 이야기를 끝내고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왔다. 글의 마지막 문단을 읽고 난 뒤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그녀가 멋진 남자와 떠났기를 바랬다. 안주머니에 공책을 집어넣고 웨이터를 불러 12개의 생굴이 올려져 있는 생굴 한 접시와 맡겨놓았던 드라이 화이트 와인 반병을 갖다 달라고 했다. 글을 끝내고 나면 언제나 공허하고 슬프면서 행복하다. 사랑을 하듯 글을 써내려가고 그 글이 아주 마음에 들 때도 그랬다. 물론 다음 날이 돼봐야 그 글이 좋은지 알 수 있지만 생굴을 입에 넣으니 강한 바다향이 퍼진다. 굴에서 느껴지던 옅은 비릿함은 차가운 화이트 와인 한 모금을 넘기며 모두 씻겨 나가고 바다의 맛과 풍부한 질감만이 입안에 남는다. 굴 껍데기에 고인 신선한 즙을 마시고 상쾌한 와인으로 씻어내면서 나는 다시 행복해졌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앞으로 뭘 할지가 떠올랐다. 춥고 황량한 파리의 겨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비 대신 눈이 내리는 곳. 소나무가 서 있는 높은 언덕과 도로가 눈으로 뒤덮이고 집으로 돌아갈 땐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말이다. 알프스 레자방 근처에 지붕이 뾰족한 오두막이 하나 있다. 그곳의 하숙은 아주 근사하다.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밤이면 열어둔 창문으로 별빛이 스며드는 침대에서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우리 형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차는 3등 칸으로 하면 그리 비싸지 않고 하숙비도 파리의 반값에 조금만 더 보태면 된다. 호텔의 작업실은 그만 쓰면 되니까 카르디날 르무안 거리 74번지에 있는 아파트 월세만 조금씩 내면 된다. 얼마 후면 토론토 신문사에 보낸 기사의 원고료도 나올 테고 어디서든 글은 쓸 수 있으니까 여행하면서 쓸 돈은 마련할 수 있다. 파리에서도 미시간에 대한 글을 썼으니 파리를 떠나서도 파리에 대한 글을 쓸 수 있겠지. 아직 파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은 좀 이른가 싶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남은 생굴과 와인을 마저 먹고 카페에 음식값을 지불하고 나왔다. 밖으로 나온 나는 빗속을 걸어 몽타뉴 생트 주뉴 비에브까지 언덕 위로 곧바로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올라갔다. 날은 굽고 비는 차갑게 내리지만 그저 비일 뿐이다. 파리에선 흔한 날씨일 뿐이다. 이 비를 맞는다고 내 인생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 나는 파리의 찬비를 맞으며 언덕 위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다. 파리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내는 로맨스 영화 같아요. 이 도시와 사랑에 빠지는 순간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이 사치품 같았던 낭만을 다시 꺼내 들게 되죠. 현실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이 발밑만 내려다보던 고개를 들어 멀리 하늘을 보면 거기엔 여전히 별이 반짝이고 있다는 걸 이 도시가 다시 일깨워줍니다. 시를 좋아합니다. 노래는 더 좋아합니다. 창가를 좋아해요.
나무 그늘은 더 좋아해요. 기타 소리를 좋아해요. 피아노 연주가 더 좋습니다.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합니다. 수영하는 게 더 좋기도 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둘이 있는 건 더 좋아요. 세상에 좋은 것과 더 좋아하는 것만 남아있는 밤.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오늘 밤 당신과 나의 밤이 해피엔딩이 되길. 굿나잇. 본니. 이제 그만 자요.